안녕하세요. 서프데이 메타토크 MC 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데미 메타토크 MC 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음.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영훈 교수님 모시고 기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지난 시간 네. 리뷰 짧게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우리 허영우 교수님은 대한민국 대표 기획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획에 대한 본질을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획의 개념 또한 새롭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기획을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음. 기획을 제대로 또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기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의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기획의 정의가 뭘까요, 벨라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라는 것을 새긴다입니다. 와, 네, 맞습니다. 바라는 것을 네, 새기는 것이 또 기획이고, 허 교수님은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기획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또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핵심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또 오늘 서클 확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강의인데요. 네. 바로 우리 허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허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반갑습니다. 주신 MC 벨라, MC 세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더욱 반갑습니다. 그저께도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지난 강의 내용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똑같이 이렇게 누가 정리하더라도, 정리를 잘 해 주신 분이 이렇게, 요약을 잘 해 주시겠죠. 그만큼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휘자 의상과 가장 가까운 턱시도를 입고 왔는데요. 제 책에 보면은 기획자를 지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휘자복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휘자 앞에는 바로 왼쪽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뒤에 뭐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목관, 금관 뭐 이렇게 타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지휘자라 하더라도 앞에 있는 그 연주자의 연주 기량만큼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휘자의 기능이란 건 뭘까요? 네, 이 곡이 어떤 곡이고 누가 만들었으며 네, 어떤 정신을 담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주해야 되고 악보의 이 부분에서는 전체가 다 작게 소리를 내야 되는 등등을 먼저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주자들이 기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해석한 대로 자신의 기량에만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곡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되죠. 그러니깐 우리가 회사로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주로 되어 있는 R&D 분야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 보면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기술력 또는 자본만 잘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시장 그리고 현상들 또는 고객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기술이 발전하거나 또는 따라오게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그 제품 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기획팀에서 작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어떤 제품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돈을 벌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게 되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그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역시 새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새기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 무엇일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일의 업무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결국에 이 문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를 보고 실행에 옮기는 또는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획안 같은 것을 만드는 책임자가 대충 또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또는 충분히 조사와 검증 작업 없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기획안을 가지고
사업이나 제품 개발이 시작이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드렸죠?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획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제가 예외가 있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잘 새겨서, 그러니까 문서로 잘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업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문서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잘 만들어서 지금도 그 업종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성경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고의 결과물이죠. 근데 우리가 업태에서, 어느 업종에서 이 업종은 정말 잘 새겨 놔서 튼튼하게 그 이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책에도 성경과 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기다가 사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월 최소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이 아마 빠져나갈 겁니다. 맞추셨어요. 아. 보험이라고 쓰셨는데 정답이에요. 수백 년 동안 약관이란 것을 너무너무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약관을 깨알같이 읽어보고 이의를 신청해서 약관의 내용을 수정해서 사인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몇 조 몇 항 몇 항은 내 맘대로 바꿨다, 이런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약관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사인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약관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바라는 것을 새겨 놓은 곳에 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됐을 때 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튼튼한 장치가 바로 약관이 되겠죠. 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은행에서 어떤 뭐 대부라든가 대출을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계약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원께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데다가 우리는 사인만 했어요. 대출을 받는데 갑자기 이자가 많아진다든가 이 대출한 것 때문에 다음 대출이 어려워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직업이나 전공과 관계없이 꼭 4 가지 문서를 여러분들이 통달하셔야 돼요. 한번 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는 기획안입니다. 이 기획안이라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한 문서입니다. 사업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실히 잘 적었다면 그것을 베이스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서는 제안서입니다. 나의 의지를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문서죠. 여러분, 뭐 후원 제안서, 협찬 제안서, 뭐 협력 제안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때 상대방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안서를 이렇게 제시해 보면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네, 공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인제 3 월인데 4월 달에 공연을 올리는데 3월 초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기업에 뿌립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회사에서는 각 회사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결제 절차와 시기가 분명히 있죠. 그럼 A라는 회사는 그런 금액을 지출하려면 최소한 3 개월 전에 또는 6 개월 전에 제안서를 접수해야지만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겟으로 삼은 협찬을 해줄 회사가 예를 들어서 6 개월 전에 그 집행에 대한 결제가 시작되어야 한다면 4월 달에 공연이면 벌써 최소한 10 월에는 그 제안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집행이 어려우면은 어 그 후원이나 협찬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안서, 어떻게 바라는 것을 새겨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바로 보도 자료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기사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개발팀에서는 뭐 개발을 하고, 뭐 제작하는 데서는 제작을 하고, 홍보팀은 홍보팀 별도대로 홍보 자료 또는
예,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 아주 잘못된 절차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는 CEO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들과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서 보도 자료의 초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관과 같은 계약서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문서를 평생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유 오피스를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서 사용하게 될 고객용 약관이 필요하겠죠. 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네, 다른 공유 오피스의 약관을 가져다가 조금 바꾸시겠죠. 네,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공유 오피스에 맞는 계약서 내지는 약관을 스스로 작성하셔야 돼요. 어려우시다고요? 네,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자, 기획안을 먼저 볼까요? 뭐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문서가 기획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기획안도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예, 제목을 적고 목차를 구성하고 뭐 내용을 집어넣고 필요한 것들을 첨부로 넣는 그렇게 제목, 목차, body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별첨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작성하는 걸까요? 제목, 목차, 본문의 내용, 그리고 첨부. 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야 되는 것은 목차여야 합니다. 목차. 제가 만약에 일 주일 동안 어떤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주어졌다면 목차를 구성하는 데만 약 4일 정도를 쓰게 됩니다. 이 4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안에 담아야 될 모든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이해, 키워드와 연결된 뭐 시장이나 경쟁사나 제품의 성능이나 뭐 스펙 그리고 미래 시장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약 4일 동안 목차를 온전히 구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쓰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목차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잘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기획을 잘하는 법의 핵심은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는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클의 자발적 확장을 활용하는 서클의 확장 이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이 끝나고 종이에다가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A4 용지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서클 4 개를 그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유 오피스를 설립한다, 오픈한다라고 하면 공유 오피스를 창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가장 작은 원에는 제일 중요한 것들,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그다음 원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돈이라고 썼으면 자금이라고 썼으면 지금 가운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다가 자금이라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중간쯤 가다 보면은 또 직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매니저. 그럼 뭐 두 번째 원이나 세 번째 원에 뭐 매니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인테리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렌트 비용, 뭐 서비스 내용, 뭐 디자인, 접근성, 뭐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쭉 적게 되겠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것들을 다 적어 보면 절대로 똑같지 않겠죠. 물론 겹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적다 보면은 최소한 여러분 공유 오피스 같은 거를 창업한다고 하면 이 서클 안에 들어갈 단어가 글쎄 저는 해 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3,0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원종에 적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다른 걸 적다 보면 세 번째 원으로 밀리거나 또는 네 번째 원 쪽에 적었던 것이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면 작은 원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이것을 바로 서클의 자발적 확장성을 활용한 서클의 확장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제 점으로 표시한 그게 인제 키워드인 거죠. 노란색이 있고 약간 녹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거를 적다 보면 이제 중복되는 것도 나중에 버리게 되고 또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순서가 됐다면 자세히 보면 군집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금과 관련된 것들은 뭐 이렇게 녹색으로, 그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서비스나 그 공유 오피스 내에서 일하고 있는 예, 매니저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 보이지 않는 거. 그다음에 파란색은 공유 오피스가 갖게 되는 인프라 같은 것들로 군집이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공유 오피스 설립 기획안을 가져다가 작성하시게 된다면 이런 노력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눈을 감고 공유 오피스를 내가 만약에 만든다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지? 뭐가 문제일까? 시건 장치는 어떻게 할까? 24시간을 할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 놓을까? 1 인실을 많이 만들까? 아니면은 큰 회의실을 많이 만들까? 이런 고민들이 모두 다 이 서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경험을 거치지 않으시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획안 또는 누군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의 형태에서 더 발전된 길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겠죠. 여러분 집에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기획하는 과정은 현관문 왼쪽에 큰 화이트보드를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예, 인테리어에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출퇴근하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아마 한 달 정도 적으시면 1000 단어 정도는 분명히 이상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sorting 한다고 하죠. 엑셀로 보면. 그 군집을 형성해서 네,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잘 조합하게 되면 하나의 군집이 하나의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집이 12개가 생겼으면 그 기획안의 목차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획안의 목차는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기획안을 구성하는 14가지 기본 요소라고 14가지의 목차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제가 거기에 써 놓은 코멘트는 절대로 이걸 따라하지 말라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목차가 생성이 돼야지, 목차를 생성해 놓고 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클의 확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제약상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솔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팅이 잘 됐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가이드를 또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이제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가장 먼저 정확한 영어 스펠링을 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는 첫 번째 분에게 제 책에 사인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식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 예, 거기로 이제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 제가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을 제가 직접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네, 기획은 발알기 새길 획자를 써서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로는 플래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플래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획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forethought는 미리 생각한 것이 되죠. 저는 이 단어를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상상으로 미리 가보는 거, 예, 그것도 기획으로 영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기획은 planning 또는 forethought 또는 process of 이것입니다. 네, 디자인 띵킹에서도 우리가 귀납적 사고와 달리 직관적 사고 이야기할 때 디자인 띵킹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답자가 나왔어요. 정답을 적어주신 한 분은 바로 토브리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브리 님이 너무 잘 듣고 맞추셨어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process of thinking입니다. 네, 사고의 과정을 기획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은 한 번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법이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죠. 예, 그게 바로 process of thinking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없어지지 않죠. 예,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네, 인터넷과 관련된 법안들이 또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과거에 오래되었던 것들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헌법
변천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획안을 아무리 잘 써도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기획안을 한번 쓴 것으로 기획이 완료됐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토브리 님께 그 단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예 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바쁘셨을 텐데요. 귀한 시간도 내주시고 또 멋진 강의 그리고 또 공연 티켓까지 선물로 주신 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가 좋았다면 오른쪽에 있는 박수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와. 와 멋있다. 네. 와 너무 진짜 예쁜데요? 멋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허 교수님께 부탁드렸죠. 메타 토크쇼 음. 고정 출연해 줄 수 있냐고.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영광입니다. 현재 네. 프로그램 기획 중이잖아요. 그래서 4월 네. 달에 있을 우리 허영 교수님의 토크쇼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 타이틀이 아마 토크쇼는 네. 대너의 기획 어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기획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을 제대로 하게 되면 대기업이 천억 비즈니스를 기획안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가족과 소풍을 가는데 기획안 안 만드시죠? 예. 그렇게 기획 없이 출발하는 소풍의 문제점은 반드시 현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모든 일의 출발을 기획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과 모여서 "우리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누구는 우리 둘째는 그날 날씨 좀 알아볼까? 입장료는 얼마인지 몇 킬로인지 기름값이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 가족들이 함께 기획 회의를 통해서 소풍을 준비하는 것도 가정의 기획하는 활동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획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대단히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기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예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획은 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해리포터님.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